그러면 저희가 이제 자산별로 좀 갭 투자를 알아보려고 해요. 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나 지금 2억 있는데 네. 4억 있는데 도대체 어딜 가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 갭 투자를 의외로 갭 투자라는 건 알지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잘 모르는 분들이 있어서 먼저 2억부터 한자면 이제 제 수중에 2억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전 재산이 이제 2억이에요. 2억이요. 그러니까 집에 투자할 수 있는 예, 2억. 그러니까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2억으로 이제 가능한 이제 대상지를 좀 찾아봐야 되겠죠. 그렇죠. 네. 근데 이제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때 가장 중요한 게 전세가율이에요. 전세가율. 네, 매매가 대비 네. 전세가율이 50%냐, 네. 아니면 40%냐, 60%냐에 따라서 틀려지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5억짜리 내가 주택을 어느 지역에서 이제 봐서 이거를 갭 투자를 해갖고도 살라 그러면 네. 2억에 이제 초기 자본이 들어가니까 일단 3억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 3억을 만드는 데 있어서 갭 투자가 전세 자금이 아니 저기 그 전세가가 뭐 2억 5천이다라고 얘기했을 때는 내가 5천만 원만 집어넣으면 되잖아요. 근데 이게 만약에 전세가가 40%라 그러면 내가 1억 2천을 더 마련해야 되는 그렇죠. 상황이 되는 거예요. 상황이 확 달라지는 확 달라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전세가율이 되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전세가율을 먼저 보는 게 중요하긴 그렇죠. 하네요. 그 돈이 지역의 아니라. 전세가율, 그다음에 주택 회전율. 회전율. 내가 좋은 집을 가지고 네. 있었는데 나는 되게 좋다라고 해서 주택을 산 거예요. 네. 근데 막상 이거를 내가 팔라고 하니 안 팔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지역이 또 있잖아요.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자에 허덕이게 되고 원리금 상환에 이제 허덕이게 되면 결국에 그 주택은 이제 경매로 나올 수밖에 없는 좋다. 그런 네.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내가 종잣돈 2억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상황에서 전세가율이 60%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본다면 한 5, 6억짜리 이제 주택까지는 내가 구입할 여지가 그럼 있죠. 지금 장에서는 어느 정도 경매가 돼요? 근데 사실은 2억을 가지고서 갭 투자로 이제 들어가서 사기에는 내 돈을 조금 보태야지 이제 그렇죠. 될 정도로 서울 시내 이제 가격은 돼 있어요. 진짜 이렇게 이 테두리에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뭐 고위군은 아예 안 되는 거고 중위군도 보통 한 12억에서 20억까지 이제 간다라고 보면 거기에서도 2억을 가지고 투자하려고 그러면 전세가가 쉽지 않네요. 그렇잖아요. 예. 네, 그러니까 그렇죠. 결국에 내가 가지고 있는 종잣돈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또 질문하시는 게 4억이잖아요. 4억이요. 네. 자, 4억 정도라면 쉽게 4억에 예를 들어서 이제 10억짜리 내가 주택을 사고 싶다. 그럼 4억이니까 6억이 모자라잖아요. 그렇죠. 자, 6억이 모자라는데 전세가가 40%다라고 얘기하면 2억이 더 있어야 되는 네, 거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전세가가 예를 들어서 60%다 그러면 이제 조금 근접해지는 어떤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갭 투자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제 세금 감면이라든지 취득세 감면이라든지 이런 기간 그렇죠. 외에 이제 기간일 경우에는 제세 공과금도 또 부담을 해야 되잖아요. 이게 무조건, 왜냐면 갭 투자는 싸게 산다 이게 있기 때문에 네. 세금을 좀 간과하거든요. 네. 그리고 나의 그 이자 생활을 간과하면은 그 놓칠 수 있는 부분이 있겠네요.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서울 집값이 이제 감당하기 어려운 가격이 됐다라는 건 이미 오래전에 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내가 연봉 1억을 받는데 내가 4인 가족에서 이제 애들 교육시키고 뭐 시키고 한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저축할 수 있는 여력은 없죠, 사실. 거의 뭐 네. 월 한 150 정도 저축하면 마이너스 되지 아니면 않겠거든요. 사실 다행인 그렇죠. 거 아니에요? 예, 그렇다고 1억을 받는다 그래서 실제 수령액이 1억이 아니라 한 7,400에서 그렇죠. 500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뭐 양육비하고 뭐 이거를 다 감안한다 그러면 돈을 모으기가 되게 어려워요. 되게 어려운 상황에서 몇 억을 네. 전세금으로 돌릴 수 있다라는 건 굉장히 매력적인 거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자라든지 이런 거가 안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세이브가 있기 때문에 철저히 계산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내가 얼마만큼의 자금이 소요될까. 덜컥 사놨는데 그렇죠. 덜컥 샀어 이제 계약을 했는데 내가 잔금을 못 맞추면 그쵸. 또 전세를 못 네. 구하면 그러니까 이제 전세가 있는 집들은 계약갱신권을 통해 갖고서 다시 재계약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있네요. 그런 부분들도 있죠. 근데 이제 전세가 4년이 돼가지고서 네. 이제 세입자를 이제 갱신 거절하고 이제 내보냈단 말이죠. 네. 그러면 내가 이제 집을 산 사람이 세입자를 구해야 되잖아요. 그거를 확인을 안 하면 예. 모르고 할 수도 그렇죠.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 잔금 기간도 어느 정도 여유 있게 기간을 정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전세 그 기간을 안 보면 큰일 날 수도 있겠어요. 그렇죠. 그냥 그거를 안 하게 되면 계약금을 날리는 떼낼 수 있는 거잖아요. 염려가 있잖아요. 그러면 사실 그러면 1억이면은 이제 경기도로 가야 되는 거예요? 예, 경기도도 나쁘지 않아요. 좋죠. 물론 좋은데 이제 모두의 이제 소망은 서울의 이 테두리라도 그렇죠. 살고 싶어 하니까 그러면 1억이면 사실 상당한 자금이 더 많이 들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1억을 내가 이제 종잣돈 1억이다라고 얘기하면
이제 뭐 과거 같으면 이제 뭐 자영업도 어느 정도 활성화가 돼 있고 또 대체주택으로 들어오는 오피스텔이라든지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대체주택으로서의 어떤 수단으로 기능을 했기 때문에 이제 많이 투자를 하는 하나의 또 전형적인 그런 방법 중에 하나였어요. 근데 이제 이게 주거로서의 오피스텔의 가격이 아파트의 가격 상승분을 못 쫓아가는 거예요. 그쵸. 대체제일 뿐이니까 그냥 내가 사는 주거 만족도는 있을 수 있으나 네. 이것이 이제 자산으로서의 투자 기능을 상실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은 이제 조금 고려를 해보셔야 된다라는 거. 그러면은 이제 조금 아까 대출도 말씀해 주셨는데 네. 어떻게 해서든 이제 서울에 집을 사야 된다는 이 생각에서 비롯된 것 같은데 사실 갭 투자라는 게 주의할 점도 상당히 많잖아요. 많죠. 많은 뭐 범죄 그런 그 기사들도 많이 있고요. 그러니까 요 부분은 좀 조심해라 이런 부분 조언해 주실 게 있으실까요? 예,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대출 비용, 내가 네. 감당할 수 있는 네. 비용을 일단 뽑아보고 그 다음에 잔금기일을 내가 지킬 수 있는 대안을 가지고 있느냐. 이제 그 부분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갭 투자하고자 하는 지역에 들어갔을 때 그 지역에서의 주택가격 상승률 이런 거는 이제 앱을 통해서 이제 충분히 알아볼 수 있잖아요. 네, 그쵸. 그리고 문제는 뭐냐면 주택 거래가 잘 되고 있는지. 뭐 지금 잘 되고 있는데 내가 앞으로 이걸 5년 후에 판다 그랬을 때 꼭 5년 후에 잘 되리라는 법은 그렇죠. 없지만 거기에 개발 수요가 어느 정도 있다라면 충분히 예측할 수는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는 뭐냐면 내가 이제 이 갭 투자를 해갖고서 구축을 샀는데 옆집에 쉽게 얘기해서 신축이 3,000세대, 4,000세대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전세 시장이 한동안 가격이 떨어지거나 갈아타기 수요가 있어서 구축 같은 경우는 전셋집을 구하기가 힘들 여지가 있기 그쵸. 때문에 주변에 어떤 개발 여지라든지 이런 것도 조금 감안하신다라면 어쨌든 내가 작은 비용으로 내 집을 마련해서 또 하고자 하는 네. 어떤 그 길에 조금은 더 접근하기가 유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